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 4편 준비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아침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뉴스는 주요 뉴스로 중저가의 힘,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 구리 오산은 1%대 껑충, 헤럴드 경제 2020년 3월 12일 14시 02분 뉴스입니다. 서울 5주 연속 0.01%에서 0.02%로 전주에 이어 노도강 상승세 부각, 구리 오산 오름세, 교통호재 신축 수요 영향, 헤럴드 경제 양영경 기자입니다. 최근 5주 연속으로 동일한 변동률 0.01%를 보였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경기 구리와 오산은 한 주 만에 집값이 1% 이상 올랐다. 대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일부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다만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강남권 고가 재건축 단지 분위기는 다르다.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호가가 하락하고 급매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0.06% 하락했다. 중대형 등 초고가 주택 하락세는 지속됐으나 소형은 급매가 소진 후 하락폭이 일부 축소됐다. 강동구 0.02%는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구로구 0.08%는 신도림, 구로동, 양천구 0.02%는 신정, 신월동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 0.09%는 광운대 역세권 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월계동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강북구 0.09%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 도봉구 0.08%는 방학, 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 아파트값은 0.41% 올라 전주 0.39%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원 0.76%는 교통 개선,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나 2.20 대책과 단기 급등의 피로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인 0.62%는 이달 세브란스 병원 개원과 인기지역, 단지 매물 부족 현상으로 상승했다. 구리 1.30%, 오산 1.95% 등에서는 별내선 연장, 팔봉터널 개통 등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축 수요가 꾸준한 지역의 위주로 올랐다. 인천 아파트값은 0.38% 올랐다. 전주 0.42%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구 0.77%는 교통호재와 분양시장 호조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송도, 동춘동 위주, 서구 0.38%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과 신축 수요로 청라, 가정, 성남동 위주로 올랐다. 미추홀구 0.35%는 용현, 주안동, 신축 및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마이너스 0.03%보다 하락폭이 더 확대돼 0.0% 떨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움직임으로 지역 내 거래 활동이 위축되고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 상승 지역 없이 대구시 전체가 보합 또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 0.4%와 세종 0.98%는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으나 오름세는 여전하다. 전세 가격은 서울이 0.04%로 올라 전주와 같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기, 인천에서는 각각 0.11%, 0.18%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다음 뉴스는요. 겹악재도 신축단지 실거래가 보합세, 코로나19 정부 규제 강화 영향, 재건축 중심 2에서 3억 떨어져 신축은 신고가 경신단지 나와 당분간 추세 전환 쉽지 않을 듯.
최근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최대 3억 원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신축 단지들은 오히려 실거래가가 오르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실거래가가 2에서 3억 원가량 하락한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의 전경이다. 디지털타임즈의 이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정부의 규제 강화 여파로 최근 서울 집값이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2에서 3억가량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2월 최저 20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평형 실거래가 22억 원보다 1억 5천만 원가량, 지난 12월 실거래가 23억 5천만 원보다 3억 원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한 달에 1억 5천만 원가량 떨어진 셈이다.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전용 101제곱미터 역시 지난해 12월 20억 4천만 원에 실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18억 3천만 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며 약 두 달 새 2억 원가량 하락했다. 이번 정부 들어 급속도로 치솟았던 집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음마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의 경우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실거래가가 12억 6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지난해 말 최고가 실거래 23억 5천만 원을 기록하기까지 약 3여 년 동안 약 10억 원 가까이 치솟았다. 최근 실거래가가 2에서 3억가량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치솟았던 가격이 20에서 30%가량이 하락한 셈이다. 재건축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눈에 띄게 하락한 반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지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입주한 대치 레미안 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9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7월 28억 원에 거래된 데 이어 반년이 지난 올해 34억 원으로 오히려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준공된 지 10년 가까이 된 대치 아이파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타입도 지난 9월 23억 원에 거래됐지만 올 1월에는 이보다 더 오른 2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가 오히려 더 올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약세가 신축 단지보다는 재건축 단지들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114 통계를 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올해 들어 주간 변동률이 6차례 하락 반면 일반 아파트는 아직 한 차례도 하락이 관측되지 않았다. 일반 아파트가 주간 변동률 하락을 했던 시기는 지난해 6월 14일로 이달까지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변동률을 살펴봐도 최저 0.04%에서 최고 0.07%를 기록하며 큰 등락 없이 꾸준한 모습이다. 이달 역시 첫째 주를 기준으로 0.06%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재건축 이후 기대 수익이 시세에 반영돼 상대적으로 더 급속도로 상승했다며 최근 정비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일부 단지의 경우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큰 고가 아파트의 경우 영향이 클 전망이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서울은 대출 규제 영향이 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 절벽이 나타나는 분위기라며 3월 중순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도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고가 단지가 아닌 아파트들의 수요도 꾸준해 한동안 보합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탈법 거래 모니터링 전국이 사정권 실시간 속보에 오늘 아침에 3월 13일 07시 01분 뉴스 이날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 정부 대응반 활동 본격화 집값 담합 일부 지역 현장 조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과 과열 지역 집중 모니터링은 물론 집값 담합의
당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금조달 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결국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규제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기구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그중에서도 시장 과열 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대응반의 정밀 모니터링 대상은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 등의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군포, 시흥, 인천 등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곳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군포와 시흥은 지난 2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 0.82%를 기록했다. 인천은 전체적으로 0.43%지만 연수구는 0.94%의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 지역 중에서 최근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수원 3.54%의 상승세가 가장 드세다. 영통구가 5.51% 올랐고 권성구는 3.67%, 팔달구는 2.82%, 장안구는 1.70% 상승했다. 용인은 1.74% 오른 가운데 수지구는 3.27%, 기흥구는 1.56%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1.99%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대응반은 이처럼 최근 투자성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면서 편법 증여나 부정대출 등 대출 규정 위반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지역을 떠나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겨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인 고가주택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응반이 직접 거래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도 이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단축됐기 때문이다. 이때 계약일은 가계약일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 때 계약을 뒷받침할 수준의 금전이 오갔다면 민법상 효력이 발생하기에 가계약일 기준의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내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대응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수도권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를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제보를 통해서 접수한 집값 담합 의심 행위 중에서 내사 대상을 추려 분석해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일부 지역의 현장 확인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응반도 자체적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응반은 과거 접수된 신고, 사건 경우 집값 수준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터넷 카페 등의 호가 수준을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불법이 된 지난달 21일 이후에 시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입주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 처벌 대상이 아니었으나 공인중개사법이 지난달 21일 개정돼 시행되면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면서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부동산 교란 시범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이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인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검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우리 동네 뉴스입니다. 목동 부단지도 D등급 재건축 순항 총선 특수 머니투데이의 2020년 3월 12일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목동 신시가지 6단지에 이어 9단지까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으며 목동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판정을 총선용 표심잡기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희망을 준 다음 총선 후 발표되는 적정성 검토에서 불가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6단지, 9단지 정밀안전진단 D등급 10일 정비업계와 양천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가 재건축 정밀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양천구청에 안전진단 비용 2억 7천만 원을 지급한 지 약 7개월 만의 결과이다. 지난해 말에는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목동 9단지가 D등급을 받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통한다. AS C등급은 유지보수,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공공기관 검증 필요, 2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이다. D등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확정된다.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 착공, 준공, 입주 단계를 거칠 수가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동의서를 제출하는 독려하는 프래카드가 내걸렸다. 사진은 신희은 목동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1단지에서 3단지 종성향 문제가 작년 12월 서울의 심의를 통과하면서부터이다. 시는 1단지에서 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제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추가 건립 아파트의 20%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기본 용적률 200%에서 250% 늘어나 사업성이 확대됐다. 목동 주민들의 수건사업이었던 종상향이 해결되면서 일대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단지별 안전진단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더니 지난달부터 14개 단지가 모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신청 속도가 빨랐던 6단지와 9단지가 연달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고 5단지, 11단지, 13단지도 연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총선 표심 잡기용이란 시각도 목동 주민들의 재건축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14개 단지 모두 비슷한 시기 1985년에서 1987년에 들어섰으나 나머지 단지들도 비슷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판정이 총선 표심 잡기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 6단지, 성산시형 등 작년 말부터 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이 적정성 검토 등은 국토부, 현 정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C등급은 희망조차 없지만 D등급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적정성 검토까지 시간도 벌게 되는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직전 정권에서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2년간 강화된 기조를 유지하다 갑자기 최근 풀어주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총선 이후 결과가 발표되는 적정성 검토에서는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구로구 오류동 동부 그린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으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좌절됐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주관성이 개입되는 정성적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안전진단 비용을 받은 민간 업체들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이 힘들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피드백하는 게 적정성 검토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4편의 뉴스. 오늘 처음으로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좀 바쁜 것도 많고 개인적인 일이 겹쳐서 아침에 그 부동산 뉴스 많이 못 읽었는데요. 오늘 금요일인데 읽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점점 발전하는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